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너무나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독해 때문이겠죠. 자, 독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독해, 읽고 이해하기 아닙니다. 독해는 읽고 이해하기가 아니라 읽고 이해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섞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지 독해입니다.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소화하는 거는 그냥 이해했다 라고 이해력을 봐야 되는 거고요. 독해력은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 그리고 배경 지식이 섞여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글 전체를 새롭게 자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익 중에서 독해력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장문의 글을 읽어서 독해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짧은 단편의 글을 읽고 독해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짧은 글을 읽고 그 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은 전반적으로 국어 학습 또는 국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긴 글을 보다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독해력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독해력 문제집은 1년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다. 그러면 각자 학년에 맞는 독해력 문제집을 1년 동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자, 겨울방학 동안 다음 학년, 지금 만약에 5학년 겨울방학이다. 그러면 6학년 독해력 문제집을 시작을 하는데 쉬운 순서부터 점차 점층시켜서 문제집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독해력 문제집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쉽고 낮은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도 독해력 문제집을 상당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풀어보고 다 보는데 모든 독해력 문제집이 다 필요하고 구매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풀리게 하기에는 사실은 수준적으로나 시간상 필요 없는 문제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문제집은 딱 요것만 엑기스 있게 풀어나가도 1년을 꽉 채우고 그러면서 독해력 난이도를 점차 증강시킬 수 있는 문제집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집이요, 지학사 출판사의 독해력 자신감입니다. 요 문제집은요, 독해력을 그 학년에 처음 시작하기에 딱 좋은 문제집이에요. 이 지학사에서 지문 듣기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듣기 평가 대비를 위해서 지문 듣기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 듣기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요, 독해 일지가 있어서 체크해 나갈 수 있고요. 그 일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편하게 문제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구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해 기술이라 그래서 글의 종류별로 주제 파악하기, 글의 타당성과 신뢰성 판단하기, 글의 내용을 추론하기,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시의 비유적 표현 알기,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구조 알기라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 가장 기초가 되는 독해 기술을 먼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해 적용이라는 파트에서 1회부터 30회까지 다양한 설명문, 과학기술, 그다음에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 그리고 사회, 도덕, 미술, 실과 등 각 과목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지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전체적인 글의 크기나 문제의 난이도가 독해 문제집을 그 각 학년별로 처음 시작하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회씩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면은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은 학년이어도 첫 번째 독해력 자신감으로 편하게 스타트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집으로 마더텅 출판사의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입니다. 마더텅 출판사의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은요, 자신감보다 살짝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두 번째 단계로 풀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덜 힘들어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집이에요. 체계적인 독해력 학습과 연습 가능하고요. 일주일에 5회 2달 완성, 2달 내지는 2달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이 책도 역시 주차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주차에 5회씩 설명문 사회, 설명문 국어, 기사문, 문학, 소설, 시 등 다양한 글의 종류를 각 주차별로 배치를 해놔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문제집은요, 독해력 자신감에 비해서는 지문의 난이도라든지 글밥의 량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문제 또한 개수가 더 많고요. 문제 유형에서 특히 이게 박스 채우기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독해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자, 그래서 독해력 자신감 풀고 그 다음 뿌리 깊은 초등국어 이렇게 풀면 한 2달 내지는 3개월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집은 학력평가원에서 나온 독해력 키움입니다. 자, 이 문제집은 겉표지가 똑같다 그래도 최신판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겉표지는 같아도 판에 따라서 안의 내용이나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신판으로 사셔야 되고요. 학력평가원의 독해력 키움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독해력 문제집으로 차근차근 난이도를 키워온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집은 상당히 어려워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각 학년별로 최고의 난이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집까지 오면 거의 1년이 끝나갑니다. 자, 그럼 이 문제집 차례를 좀 한번 볼까요? 차례를 보시면 설명하는 글을 첫 번째부터 21번까지 21편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고요. 설득하는 글, 그 다음에 이야기글,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한 주에 한 세트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 하나, 설득하는 글 하나, 그 다음에 이야기 글 하나, 시 하나. 그러면 4개의 글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시나 이야기 글은 문제의 개수가 적어서 더 빨리 끝납니다. 이야기와 시가 끝나고 나면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만 짝을 지어서 하루에 하나씩. 자, 이 문제집은 사실 설명하는 글 하나만 하루에 풀기에도 벅찹니다. 어휘라든지 글의 종류라든지 글밥,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루에 하나, 설명하는 걸 하루 하나, 설득하는 걸 그 다음날, 이야기글, 그 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채워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독해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스스로의 실력도 다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휘도 키울 수 있고요. 글 전체의 짧은 글이지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집입니다. 난이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문제집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독해력 자신감 같은 가볍고 라이트한 책, 그 다음에 뿌리 깊음 역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해력 키움이 가장 난이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풀어보시면 우리 학생들 1년 과정 동안 독해력이 조금씩 상승하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6학년이 되면 다시 6학년 자신감, 6학년 뿌리 깊은 6학년 독해력 키움으로 넘어가시면 학년별로 1년 단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도 방학 동안에 혹시 문제집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메가스터디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연습인데요. 독해 문제집은 학년별로 1년 단위로 돌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을 올라간다? 그럼 4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자신감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뿌리 깊은, 그 다음에 독해력 키움.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돌다 보면 6학년 9월, 10월, 늦어도 11월이면 초등과정에서는 독해력 문제집을 더 이상 풀 게 없습니다. 그때 시작하기에 좋은 게 메가스터디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입니다. 메가스터디는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되어 있는데 초급 문제집은 예비 중학생 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급은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고급은 중학교 2, 3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시작을 하시면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골고루 비문학과 관련된 독해 연습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비문학을 선택을 했을까요? 문학도 있을 텐데. 독해 문제집을 쭉 매년 단계별로 풀어서 이 단계까지 온 친구들에게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비중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이제 진짜 문학 작품으로 깊이 있고 호흡이 길게 읽어 나가야 되고요. 비문학은 여전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굵고 짧게 임팩트 있게 파악하고 지문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은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 중학교 또는 초등 6학년 2학기부터는 비문학 중심의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게 학생들 실력 향상에 훨씬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면서 핵심적인 요소를 배워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메가스터디 중학국어 비문학은요, 말 그대로 비문학입니다. 차례를 보면요, 중학생 가정이라서 역시 글밥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역사의 시대 구분법에서 사회과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21개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찾기,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 글의 구조와 문단의 성격 이해하기, 설명 방법 연습하기, 논증 방법 파악하기, 논증 방법 파악하기 2, 유축,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섹션을 나눠서 지문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책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독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좋은 문장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보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 독해 문제집 팁 2가지. 첫 번째, 1년 단위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두 번째, 학년별로 1년 단위로 기준을 세우시고 쉬운 문제집, 중간, 높은 난이도의 문제집을 매일매일 계속 풀어나가면서 6학년까지 쭉 나가서 초등과정에선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는 상태로까지 풀어나간다. 그리고 초등 6학년 2학기 9월 내지는 11월부터는 비문학 집중 독해 문제집을 풀어나간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독해 문제집 풀어나가기에 전체 큰 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년, 어떤 과정에 있든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독해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읽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글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락석해 이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